네, 오늘 세바시 강연 중에서 가장 어리고 혼자 여자인 강연자 김지우입니다. 네, 저는 사실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. 여러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학생 발명가 김지우입니다. 네, 저는 오늘 여기서 발명이 제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네,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보니까 막 이런 강연들, 세바시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요. 막 요즘 강연들을 보면은 되게 이런 거를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. 많이 나오는데 꿈을 가지세요. 꿈을 가져요.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. 그런데 저는 이게 약간 뭔가 살짝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여러분들 중심이 있는 꿈을 가지세요.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네, 제가 먼저 제 이야기를 먼저 약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게 바로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인데요. 네, 약간 지금에 비하면 약간 조금 귀엽지 않나요? 네,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망했다만 네, 저는 이렇게 평범하게 태어나서 여러분들과 별로 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태어나서 초등학교,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지금은 대학생, 공대 여자가 되었습니다. 별다를 거 없어 보여요, 딱 보기에는. 근데 여기에는 살짝 뒤틀리고 꼬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.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꼼지락꼼지락거리고 뭔가 만들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. 그리고 막 독특한 상상하는 거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막 그런 것도 하고 막 관련된 책도 많이 봤어요. 막 그 신기한 스쿨버스? 이거 많이 좀 아시죠? 네. 이거나 Y 시리즈, 아 시리즈라고 이렇게 막 무서운 얘기 막 이런 거 말고 보면은 막 그 똘망똘망 인공지능 막 이렇게 전기가 찌릿찌릿 막 이런 책들이 있어요. 네, 아시죠? 네,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, 되게 좋다고 봤어요. 근데 이거를 별로 중요하게 안 보시더라고요. 바로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것보다는 막 공부를 해와서 성적을 받아와서 100점을 맞고 막 1등하고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보셨어요. 이분들께서 되게 학구열이 엄청 불타올라 있었거든요. 막 두 분 다 좀 고학력에 좀 막 아버지께서 또 막 연구하시고 이런 직업이라서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이해는 가지만 저는 그때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. 게다가 또 뭐 공부를 시키려니까 뭐 그때 가장 흔한 뭐 학원도 다니고 뭐 학습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약간 이거 들으시면 약간 놀랄지도 몰라. 제가 맨 처음 학원을 다닌 게 한글을 모를 때 다녔어요. 한글을 모를 때 다녔는데 어떻게 다녔나? 막 그때는 피아노 학원이었는데 한글을 모르니까 숫자를 갖다가 뭐 개 이름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원을 다니고 했었거든요. 막 그리고 한참 다닐 때는 막 학원이 한 7개 그 정도쯤 다니고 네, 막 그냥 그 일상은 이랬어요. 막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을 가서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저녁 시간 되면 저녁에서 밥을 먹고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. 다시 학원으로 가서 다시 수업을 듣고 10시 끝나서 2시까지 또 야자를 하고 집에 가면은 한 3시가 넘는데 그렇게 나서 다시 일어나면은 다시 예습을 하고 학교를 가고 이런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았었어요. 되게 제 중심도 없고 그냥 남의 강요에 의한 이런 것 때문에요. 네,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되게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긴 했는데 네,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제 의지에 대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강요에 의한 이런 것 때문이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여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많이 느꼈어요. 게다가 그 성적 그 점수 한 점 차이로 학생 인격까지 판단 내리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. 그것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포기를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찾은 게 바로 발명이에요. 네. 그때가 중학생 때였는데 그렇게 발명을 시작하게 된 거죠. 사실 그전에도 막 꼼지락꼼지락하고 뭔가 만들고 이런 거 했었었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발명인데 저는 생각하기에 이때야 발명을 알게 되고 그때서야 발명을 개념을 알게 되고 이랬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발명을 최초로 시작했다고 생각해도 되죠.
마침 제가 또 다녔던 중학교에서는 그 발명을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. 요즘에는 발명하는 친구들 막 주변에 많잖아요. 근데 제가 할 때는 중학교 때 저까지 해서 한 3명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마침 또 과학 선생님 눈에 잘 띈 거예요. 그래서 발명 교실에 추천이 되었고 발명을 좀 더 본격적으로 세부적이게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발명을 배우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. 막 발명을 배우려면 발명 교실까지 되게 거리가 멀었거든요. 그래서 막 학교가 끝나기도 전에 막 선생님들 눈치 살살 보면서 나와가지고는 막 40분 동안 버스를 타고 또 가서 막 오르막길을 또 올라서 그렇게 해서 발명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저는 그 발명을 배운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신났어요. 네. 그래서 되게 신나는 나날을 보냈죠. 그렇게 3학년이 됐고 저는 막 3학년 때 보면은 다들 이러죠. 고등학교 막 어디 갈 거야? 나 일지망 어디 쓸 거야? 막 이런 얘기들 해요. 근데 저는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없었어요. 전 바빴어요, 되게. 왜냐하면은 저는 그때 발명을 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찾아야지. 나 고등학교 가서도 발명을 할 거야. 이거밖에 없었거든요,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저는 그 발명을 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찾았어요.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이 과고, 민사고, 뭐 많은 친구들이 일반 계고 갈 때 저는 공고를 선택을 했어요. 그것도 발명을 그 공고가 그냥 공고가 아니라 발명을 할 수 있고 발명을 또 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발명 특성화 고등학교였거든요. 특히 게다가 제가 간 과가 공고에는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제가 간 과가 발명 창작과 지금은 뭐 발명 디자인과로 바뀌었는데 발명 특성화 과였거든요.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. 네, 맨 처음 근데 이렇게 가게 된 게 되게 쉽게 간 게 아니에요. 막 여러분들께서 막 여러분들 자녀들이 막 갑자기 나 엄마 나 공고 갈 거야, 아빠 나 공고 갈 거야 이러면은 반겨요? 안 반기죠. 네, 저희 부모님들께서도 되게 그러셨어요. 선생님들께서도 막 네가 아무리 발명을 좋아하고 한다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학교까지 가겠느냐 이렇게 하셨거든요.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막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죠. 한마디로 때를 썼어요. 그렇게 해서 저는 발명 특성화 고등학교에 성공적이게 진학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발명 고등학교에 가서도 발명을 할 수 있게 되었죠. 이쯤 되면 뭐 발명을 사랑한다고 해도 되겠죠? 네. 네, 그렇게 발명을 하다가 네, 계속 발명을 하네요. 네, 계속 발명을 하다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됩니다. 네, 네, 그때 사진인데요. 좀 많이 살쪘죠? 바로 꿈은 기업. 요즘 대학생들이 졸업하고도 가기 그렇게 힘들다는 대기업 R&D 부서에 발명을 함으로써 스카우트 된 것입니다.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제를 주고 우수하게 풀어낸 학생들을 가지고 뭐 꿈의 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고 막 스카우트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에요. 네, 스카우트라고. 네, 이름도 스카우트죠. 네,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마침 또 거기서 내준 과제가 엄마를 위한 발명을 하라는 거였는데 이게 그때 제가 만든 발명품이에요. 보면은 막 가스레인지인데 주변에서 막 물 나오고 이러죠. 이걸 만들 때 이 과제를 내줬을 때 마침 저희 집이 이사를 한 지 1, 2일 그 정도밖에 안 지났을 때였어요. 그래서 막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스레인지가 진짜 정말 대박이었어요. 와, 어쩜 그렇게 청소를 안 할 수 있는지. 찌든 데가 완전 많아가지고 엄마랑 저랑 둘이서 열심히 닦았는데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청소하기 힘든 찌든 때 차라리 맨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찌든 때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생긴더라도 청소하기 쉽도록 한 발명품을 만들게 된 거고 바로 이거죠. 덕분에 저는 최후 2인까지 올랐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 R&D 부서에 채용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. 네, 근데 채용까지 됐어요. 저 연구원이 되었어요. 그런데 뭔가 약간 남았죠. 저 지금 소속 어디죠? 그렇죠. 저 지금 뭐죠? 막 신분이 뭐죠? 네, 맞아요. 대학생이에요. 네, 대학생. 그것도 여대생. 그것도 공대 여자. 네, 그리고 13학번 파릇파릇한 새내기입니다. 곧 헛내기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게 대학을 오게 되었고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. 뭔가 약간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. 저도 한 이쯤 되면 약간 의구심이 되게 들 것 같아요. 막 앞에서 막 꿈을 찾아라, 목표를 찾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도 너도 그냥 대학을 온 게 아니냐,
막 학벌을 위주로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? 저도 저 아니었으면 만약에 들 수도 있어요. 네, 여기도 몇 분 드실 것 같은데, 근데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저는 그 앞에서 회사를 갔었을 때 막 돈이 없고 막 꼭 취업을 해야지, 막 나중에 가서 이력서에 한 줄 남겨야지 이러려고 간 게 아니에요. 바로 저는 발명을 위해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. 그곳에서 회사를 감으로써 제가 배울 수 있는 방법, 노하우, 거기서만이 배울 수 있는 것, 그리고 뭐 일을 하나를 처리를 하더라도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배우고 싶었고, 그런 것들을 배워서 제 발명에 적용을 시키고 싶기 때문에 네, 이렇게 회사를 간 것입니다. 근데 그렇게 막 열심히 일을 막 하고 막 보니까 막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얻었어요. 근데 뭔가 약간 부족한 게 느껴졌어요. 바로 뭔가 지적인 그런 거예요. 발명을 하는데 뭔가 방법은 있는데 뭔가 지적인 뭔가 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.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학에 간 것입니다. 네, 어떻게 보면은 회사랑 막 대학이랑 뭐 보면은 약간 상반되어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 둘이 그렇게 상반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둘 다 무엇이든 간에 제 발명을 위한 것이었고 제가 발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둘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덕분에 저는 대학에 와서도 계속 발명을 할 수 있었고, 발명도 하고 발명품도 만들고 발명 동아리도 하고 막 이렇게 제 중심의 발명을 잃지 않도록 계속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저는 대학생, 여대생 김지호, 그것도 발명하는 여대생 김지호가 완성된 것입니다. 네. 아직 20살이고 20년 동안이면은 약간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뭐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, 이 시간 동안에도 저는 되게 많은 힘든 역경이랑 어려운 시련들이 있었어요.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제 꿈을 위해서 힘들게 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 모든 과정에 있었던 것들, 이런 선택들,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이유들은 모두 제 선택이었습니다. 제 마음속, 제 중심에 의한 것들이었습니다. 네. 바로 막 주변에 막 상황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라 제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, 그 중심이 있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랬기에 저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쓰러지지도 않은 것이죠. 그 중심은 바로 발명입니다. 저도 이런 세바시 강연을 되게 많이 즐겨보곤 하는데요. 막 전에 보니까 한 세바시 강연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꿈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 발명품이다 라고요. 네, 이 말에 저는 되게 많은 공감을 했는데요. 발명을 해보면 알겠지만 발명은 나에 의한 거지 남에 의한 게 아닙니다. 막 남의 아이디어로 막 하고 남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면 남의 것이지 제 건 아니죠. 네,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내 발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, 네,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발명품인 꿈도 자신의 중심이 있는 것을 꿈꾸었으면 좀 더 바라겠습니다.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. 여러분 꿈의 중심은 무엇인가요? 네, 감사합니다.